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논란의 인물 유시민 작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요, 작가님. ABC. 내가 뭘 어쨌다고 책임져야 천천히 갑니다. 책임져야지. 이런 유시민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같이 욕먹겠지만. 네. 유시민 작가님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님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타격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누가 생각도 해요. 떠올려지는데요? 김어준 씨.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뭔가 쌓여왔던 그 답답함이. 그래요? 괜히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방송도 안 나오시니까 제 친구들도 유시민 작가님은 김어준 지키려고 이러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약간 막 떠올라서 더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아주 짧은 그런 질문. 의심. 그러니까 김어준 밑에 나를 놨다는 거야. 우리 MC님도 웃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논쟁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마다 저는 항상 논조가 달랐다는 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냐. 안 듣는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정말. 욱하는 거 보니까 최욱은 분명 B다. 삐욱이다. 이제 이렇게 또 됐어요. 네. 자, 뭐 B, A 또 나오네요. 네. 알파벳. 네. 우리 오늘 격조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반응들에 대해서 유시민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좋죠. 네, 좋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답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평가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가는데 유시민 너가 다시 또 갈등을 부추겼다. 맞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대목입니다. 답을 할까요, 제가?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 표출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안한 거예요. 네.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내걸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명심을 막 내세우는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이해가 돼. 그래서 그 틀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완벽할 리도 없고 유일한 설명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틀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틀을 활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그 사회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면 이 소용돌이에 안 빠져들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유효한 분석들이 되는 거고 네.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폐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이제 저널리즘이나 혹은 재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아닐걸? 아니걸. 그 유심 작가는 그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잡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유문재인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지만 이재명은 정책 효능감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붙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라고 안 그랬고요. 왜 그러는지를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문제라고 제가 안 했죠.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불가피한 또 현상이라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 저는 그냥 존재하는 현상을 서술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 또 어떤 분은 나보고 왜 화났냐고 묻던데 편가르지 마라. 뭐 개파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어떻게 A, B, C로 가릅니까? 아,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렇게 갈라쳐가지고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왜 또 화가 나 계십니까?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치 또는 내 생각이 그렇게 점철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붙잡고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판에서 떠났다, 그리고 작가 생활 하시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낚시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주시고 화 안 났어. 아, 그거부터 갈까요? 네. 그러면 아니, 우리 제일 격조 있는 것부터 가죠. 아 그럴까요? 네. 뭐가 격조가 있는 거야, 근데? 김종배 씨. 요거부터 지적. 갑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좋습니다. 예. 야, 이거는 저도 수없이 많은 반응 가운데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 벤 다이어그램은 좀 잘못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저는 봐요. 유시민 작가의 A그룹은 시민 또는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같은 집합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B그룹이 정말로 어떤 시민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집합이 아니라 그냥 점이에요, 점. 자, 김종배 씨의 이 비평, 저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김종배 씨가 지적한 점은 타당한 지적이에요. 저게 제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건데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정치인들 그러면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또는 그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비평가들 또는 그들을 어찌 보면 대리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스피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틀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쪽도 설명하는데 이걸 좀 썼어요. 제가 말로. 순간적으로 잠깐 썼죠. 예, 그러다 보니까 A는 일반 시민 혹은 당원. 그다음에 B는 이제 직업 정치인, 뭐 비평가, 스피커.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두 집단을 한 평면에 걸어놓고 비평을 한 게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요거 정리는 해주세요.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김종배 선생 말대로 그 차원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했던 이제 더 안 그릴게요.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사실은 A하고 B하고 같은 크기로 그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A 동그라미가 좀 더 작고 B 동그라미가 더 커요. 그리고 교집합도 꽤 넓어요.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는 제가 그 즉흥적으로 막 그날 그려서 그렇게 했는데 교집합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A보다 B 동그라미가 좀 더 큰 이게 현실 정치 비평 어떤 스피커들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집합도 넓어요. 그리고 A 동그라미에서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얇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1991년도에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때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 JP 이 셋이서 당을 합쳤습니다. 그때 몇 명이 안 따라갔죠?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때 노무현 의원, 김정길 의원, 이철 의원 그다음에 뭐 이기택 의원 등등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겨우 몇 사람만 안 따라가고 70여 명이 다 따라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겠어요?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거기를 안 따라간 사람들이 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C 안에 있지만 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아예 A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극소수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안 따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이건 나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그걸 보고 이제 견리사이라고 그래요. 이익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하라는 옛성현의 말씀이에요. 그게 적어요. 그 숫자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적어요. 그 적기 때문에 공자 맹자 선생님들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중시하라고 늘 가르친 거예요. 그게 본성상 그게 많으면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네.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정치인
또는 정치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차원에서 그리면 그래프는 그 모양이 되고요. 아, 일반 당원 지지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A가 엄청 커요. 아, 지지자 그룹은. 네. A가 엄청 커요. 그다음에 B는 A보다 작은데 B 동그라미는 교집합이 엄청 넓고요. B 쪽으로만 삐져나가 있는 부분은 얇아요. 일반 시민이나 당원들은 이해관계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그 두텁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타워팰리스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2번이 막 80%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네.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익 투표를 하는 예, 사람들이죠. 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예, 예. 부동산 부양시켜주고 그렇죠. 이익 투표. 예. 그게 있긴 한데 그것이 폭넓게 많지는 않아요. 국힘당을 지지하는 베이스가 보면 고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 여기가 두터워요. 이분들이 왜 찍냐 하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네. 저 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기 때문에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 투표네. 예,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 이익과 반하는 예. 투표를 하네요. 민주당의 제일 중요한 지지층은 중산층 또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고학력층이에요. 여기가 가장 두터워요. 네. 소득 수준도 제일 높아요. 지금 40, 50대. 왜 찍을까? 하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 당의 정책이 옳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C네, 가치 C. 투표예요. C죠. 아니. 자, 좀 섞여 있는 오윤혜 거 씨, 아니에요? 요거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게요. 지지자들을 A, B, C로 나눌 때는 네. A가 뭐죠? 가치, 예. B가 이익 추구잖아요. 네. 그러면 A가 뭐 옳고 B가 또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 복지는 원래 진보 아젠다예요. 노인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그럼요. 그럼- 기초연금도 민주당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장기요양보험도 민주당 정부에서 다 그렇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것 같으면 소위 진보, 다시 말해 민주당의 표를 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표를 주지 않고 국민의힘에 주는 거야. 내 이익과 반하는 투표를 하잖아요. 네. 가치 투표. 요게 가치 투표야. 이해했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A랑 B 중에 뭐가 더 우고 뭐가 열이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도 제가 인용했어요. 뇌과학에서 지금 널리 인정된 통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모든 동물의 뇌는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후대로 전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 기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설이에요. 네.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되고요. 그죠? 재산 늙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슨 명문대학 가서 학위 따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 얻어야 되고요. 네. 또 명예에도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네. 근데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를 하면서도 그래도 옳게 살아야 되지 않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도 동시에 해요. 제가 A와 B를 나눈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두모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거냐? 안 잘라져요.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옳게 의미 있게 훌륭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생존에 유리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과 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세해요. 이렇게 확연하게 우세한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생존에 대한 것이 우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딱 냈어요.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옳은 거야 아니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근데 나한테는 이게 이익이야 손해야도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지. 네네. C는 뭐냐? C는 그 두 개 사이의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심하게 해버리는 사람은 마더 데레사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성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그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 윤석열 같은 사람. 네. 돈이 뭐 몇 조 있으면서 또 뭐 탈세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의 극단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종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생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듣고 말을 하세요.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나눈 거고요. 이 C는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늘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지 않을까. 네. 어느 쪽으로. 그래서 공감하면서도 제한하죠. 내가 어디까지 뭘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마저 데려다 쓰려면 안 되고 기회 있을 때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C가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C가 제일 많지 않아요? 전 상식적으로 C가 제일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정치권. 정치권에는 약간의 그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의 C가 있고요. 근데 B가 제일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 그래서 정치권에? 예, 100년 전에 그 독일 사회학자 많이 인용하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A와 B를 어떻게 나눴냐면 A에 속하는 또는 최소한 C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A, C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네. 요 사람들을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네,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분류를 다른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정치 자영업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에요. 네.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일반 국민 또는 지지자, 당원 차원에서는 A가 엄청 원이 크고요. 네. B는 그보다 작고요. B 안에서도 C가 많아요. 정치권으로 오면 B가 원이 훨씬 크고 A 쪽으로만 나가서 얇아요. 그리고 그나마 C가 조금 있고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C에서 나온다. C도 다 똑같지는 않고 A 성향이 강한 C가 있고 뭐 그렇겠죠. B 성향이 좀 더 강한 C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C에서 지도자가 나올 때 사회가 안정되고 잘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기에 골프 문제 하냐 뭐 네, 우생학하냐. 우생학하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상도덕을 최소한 지키자고. 매불쇼 조회수 1은 올려주고 비평해야지. 싫거든. 매부쇼 조회수 1 올려주고. 1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비평을 하냐고.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 하나라도 한번 비판해 봐야지 하고 12가지를 적어왔거든요. 네. 실제로 앞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하나도 반박을 못하겠어. 아 진짜 유시민을 위한다면 지금 반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밤새. 어. 말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비판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회에서는 비판과 반대로 동의되는 부분은 동의할 줄 아는 점들도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실제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도 존재해요. 네. 세 사람 정도 있었죠. 예. 근데 그분들은 뭐 사실 기분 나쁘잖아. 자기들이 먼저 거론했어 이런다. 그 사람들은. 아, 이거 참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나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일절 거론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참 굉장히 흥미로운 아까 현상이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자꾸 떠오르니까 이건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불만보다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쌓여있던 아, 불만들이 그렇습니까? 떠오르고 약간 A에 대한 약간 위선을 느꼈던 사람들도 뭔가 거기에 이제 뭔가 투영돼 있는 것도 같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그런 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불만이 네. 이걸로 표출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바로 그 친문 세력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누가 했는데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는 그 휴대전화 2개 쓰는데 하나의 휴대전화는 예전부터 저를 사랑했던 분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서 여론 수렴 기능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친문 세력을 귀환을 위해서 저렇게 방송 나오는 건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마이크를 줄 거냐라고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친문 세력의 기한의 도구가 된다면 유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다 연락을 안 줘 나한테. 답을 못해.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저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고 그 맥락을 보면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최욱 앵커가 가장 또 민감해하는 이 조불쇼의 그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또 바로 페이스북에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다 연결돼 있구나. 뭔가 의도가 있고 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개입돼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친문 세력의 부활이라는 거는 조국의 대권 도전을 돕는 거다. 그런 뜻으로 그런 받아들이는 맥락도 거죠. 좀 있는 것 같고요. 맥락도 들어가 네. 있고. 근데 조국은 안 죽었는데 이미 살아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하면 또 조국 살렸다고 또 욕먹겠네 또. 그러니까 죽은 친문 중에 누구를 살리는 게 친문 부활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실 때 거의 50%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태에서 퇴임하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대통령 우리가 겪었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중에 가장 완성된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도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제가 그래서 일은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이슈가 이슈인지라 그런 얘기를 좀 짧게 하세요. 네. 그런데 문재인 이슈가 대통령이 이슈인지라. 부활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소위 친문을 자처하면서 막 나대다가 집단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근데 그분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폭망했죠. 예, 폭망해가지고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이 가능하지도 않아. 네. 끝났어 거긴.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 정리로는 그거는 친낙계다 친문이 아니고. 친이낙연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주류가 이해찬 당대표를 따르는 쪽이 한 갈래가 갔고 한 갈래가 이낙연 씨를 따르는 갈래가 갔는데 이낙연 씨를 따랐던 갈래들은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다 망해버렸다 여기는. 부활할 가능성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할 역량도 안 돼. 네. 그런데 뭘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렇지. 만나보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난번 합당 파문 때 네. 저를 또 공격을 엄청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봤냐고 했는데 또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뭐 억하심령을 가진 건 없어요. 네, 없고. 좋아합니다.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진봉 교수가 그 국대 토크 하시잖아. 네, 와. 조회수가 많지 않지만 제가 보거든요. 부지런하셔. 잠깐 이거 보세요. 네, 근데 국대 토크에 보면 출연자가 뭐 김영민 목사도 있고 뭐 많아. 출연자가 와서 제가 정청래 대표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합당을 추진하다가 망했다. 이 기조로 말을 하는데 최진봉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걸더라고. 제가 합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그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게 2월 1일 날인가 그 이해찬 대표님 네. 장례식 끝나고 나서 출연해가지고 백낙천 교수가 마지막 추도사 순서에서 한 얘기가 민주당이 다 통합해서 혼자서 한국 정치를 책임져 나가는 거하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변혁적 중도 이념에 동의하는 여러 정당들을 아울러서 연합 정치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은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취지의 추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그 기획으로 가면 조국 혁신당이 합당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밖에서 생존하면서 민주당하고 연합해 나가는 방안이 있고 그러나 조국 씨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 정권을 잡아서 한번 우리의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구상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합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가 그냥 그렇게 한국 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겠다 그러면 밖에서 하고 내가 한번 대통령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합치는 게 맞지. 그 얘기를 왜 했어? 또 대통령 도전. 아니 그거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고 그 2개의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꼭 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빌미로 잡아서 네. 집권 1년 차에 벌써 차기 얘기를 하냐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네. 온갖 욕을 아니 집권 1년 차인데 당연히 지지자들은 근심하죠. 지난번에 문정부
끝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돼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될 텐데 다음에는 누가 있지? 이 고민들을 시민들은 다 한다고요. 근데 대통령 집권 1년 차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라고? 아니 우리가 무슨 왕 뽑았어? 그때는 조금 서운했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다음 대권 얘기할 때. 요 감성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감성을 왜냐하면 전달해 주세요. 조국 대표님이 세빙선의 역할을 엄청 잘 해오신 것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네. 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막 부산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막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직은 다시 검증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거론된 분이 이제 조국 대표님이다 보니까 네. 근데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저는 계속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뭐 얼굴에 점 찍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을 워낙 좋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떠올리면 답답하고 화나는 지지자들도 있어. 지지했지만 화나고 속상하고 막 답답한 많아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네. 조국 대표님, 유시민 작가님 뭐 이제 뭐 다 그런 분들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친문하는 순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떠오르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는군요. 이게 약간 연상이 되면서 딱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친문과, 것도 네. 제가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뭐 부활절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에서 다 취재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메시지의 해석이 다음 대권에서는 친명계 라인에서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냐로 귀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왜냐면 정치인들도 다 다음에 넥스트 목표를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연임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해왔던 것. 근데 차기를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들이 후보를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친명계에서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친문이 부활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그럼 민주당 내에 친명은 누구고 친문은 누구예요? 그게 지금 가장 아니 그 정청래는 뭐야? 친명이지. 친명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얘기는 또 왜 하세요? 아니 그 정청래가 뭐냐고? 친문이야, 친명이야. 내가 만약에 정청래라면 내 정치를 위해서 나는 친명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와서 친문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는데 아니, 부활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워낙 비입니다. 오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비 있는 좋아. 분들은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 친명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안에서도 좀 더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이재명 내가 대통령의 충신이다. 라고 하는 이 선명성 경쟁에서 좀 더 나를 친명으로 부각시킨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팀 이재명 그 외에는 팀 김어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여기까지 이 현상들이 전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잖아. 네. 정확했다니까. 왜 유 이재명을 내걸고 누구를 공격하냐 이거야. 그거는 그 이제 지금 김대호 기자가 얘기한 저건데 저거를 내가 약간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근데 사실 뭐랄까 그 친명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획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되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동교동계에서 못 냈죠. 그때 이인재 씨를 양자로 영입해가지고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게 노풍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끝날 때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경선을 했는데 그 친노인데 안 되잖아요. 친노. 그러네. 그건 친노가 그러니까 맞고. 반노무현 차별화 정책을 섰던 정동영 후보한테로 넘어갔잖아요. 네. 후보가. 안 됐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친문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된 거 후보였죠.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어요. 저쪽은 안 그런가?
노태우 정권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 김용삼. 김영삼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하고 싸웠던 이회창.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끝날 때 누가 됐어요? 박근혜. 이명박하고 죽자고 싸웠던 박근혜야. 박근혜 끝나고 누가 됐어요? 후보가 홍준표. 홍준표. 친박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집권 세력, 집권한 대통령 계보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집권당의 후보가 된 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헛꿈이야. 역사적 사례를 보라고요. 아이고 오늘 또 방송 나가면 유시민이 친명 다 죽였다. 싹을 잘랐다. 이거는 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믿음을 사면 그 사람이 친명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지. 무슨 그런 이상한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 가지고 백날 담장 쌓아봐야 때 되면 다 와르르 무너져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세요. 재래 언론에서 특히. 유튜브도 일부 그렇지만 명청대전이라 그러잖아요. 친명 대 친청의 대전이래요. 이번 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그거는 완전히 허구거든요. 분열책동이고. 근데 그거를 받아안고 무슨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아 오늘 쇼츠 짤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생각 드는 게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마 응원하고 그렇게 힘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앞으로 있어서 당권 싸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다 응원하고 싶은데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라고 나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보세요. 전형적인 B그룹의 행태를 보이다가 다 망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B의 성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력한 것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호루라기 부른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 뭐 옛날에 당직 좀 한 적이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인데 종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는 한 번도 민주당 당원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 내가 민주당 당원이면 내 말이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비평이라는 거는 그 비평 내용의 합리성과 정합성과 일관성이 문제인 거지. 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던 기간이 얼마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싹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민주당 소속에 비평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하시고. 네. 대통령을 지지하고 뒷받침한다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대통령께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지지하고 지지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과 집권당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일을 그냥 하는 거지. 네. 제가 무슨 영향력을 추구하거나 영향력 추구해서 뭐 하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진짜 별로 막 이렇게 논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